TV 살 때 거거익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크면 클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태블릿 PC도 과연 화면이 클수록 좋을까요? 나름 휴대용인데 화면이 커지면 너무 무겁진 않을까요? 올 영상에서 딱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팽이의 리팽입니다. 오늘은 큰 화면을 가진 태블릿 PC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사실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다가 화면 더 컸으면 좋겠다, 또는 태블릿으로 문서 작업을 하다 화면이 조금 더 넓었으면 편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한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최근 태블릿 시장을 보면 화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12인치, 13인치, 심지어 14인치까지 출시됐는데 왜 이렇게 커지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왜 태블릿 화면이 점점 커지는지, 또 이렇게 큰 화면을 가진 태블릿을 구매해도 좋을지, 너무 무겁진 않을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써본 경험을 토대로 세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점점 더 큰 태블릿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큰 화면의 태블릿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앞서 언급한 더 큰 화면에 대한 욕구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기사를 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12인치 이상의 태블릿의 판매량이 무려 15%나 늘었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아무래도 휴대용보단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서 또는 카페에서, 직장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더 넓은 화면으로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더 선명한 화면으로 집중력을 높여야 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영화를 볼 때도 큰 화면이 더 좋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큰 태블릿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큰 태블릿 들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을까? 가방에 넣어도 될까? 무겁진 않을까? 저도 처음엔 그런 걱정이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요즘 큰 태블릿들은 이전 버전보다 정말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게는 줄이고 화면은 키운 덕분이죠. 자, 그렇다면 큰 화면 태블릿 중에선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턴 가성비 좋은 태블릿을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대화면의 몰입감과 강력한 성능을 동시에 갖춘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인데요. 이 태블릿은 마치 여러분의 손 안에 작은 영화관을 옮겨놓은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죠? 큰 화면에 푹 빠져든 느낌 정말 최고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이 제품은 그 느낌을 집에서, 아니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선 화면 크기는 12.1인치인데요 마치 손바닥 위에 작은 영화관을 올려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2560, 1600 해상도에 120Hz 주사율까지 갖추고 있어서 몰입감 있게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고요. 성능도 정말 대단합니다. 스냅드래곤 7S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여러 앱을 동시에 켜도 끄떡이 없어요. 이 프로세서는 우리가 원하는 유튜브 보면서 카톡도 하고 거기에 문서 작업까지 해도 문제없을 정도예요. 배터리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1만 mAh라는 큰 용량 덕분에 하루 종일 쓰다가 집에 돌아와도 배터리가 남아있어요. 또 33W 고속 충전기 덕분에 배터리가 떨어져도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큰 화면에 고성능을 갖춘 태블릿 가격이 놀랍게도 20만원대인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 몇 잔만 포기하면 쉽게 데려올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 제품이긴 하지만 한글화 작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구매해서 한글 선택만 하면 모든 게 한국어로 표기가 됩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약간의 발열이 있어서 양손으로 사용하는 게임을 할 땐 카메라 쪽에 손이 조금 뜨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문인식 기능이 없어 처음 태블릿을 켤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화면에 강력한 성능을 즐기고 싶지만 너무 비싼 프리미엄 제품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화 감상부터 가벼운 작업까지 이 태블릿으로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대화면의 매력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1세대인데요 사실 앞서 설명한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도 좋은 제품이지만 지난해 가장 핫했던 태블릿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태블릿은 12.7인치 대화면에 무려 144Hz 주사율을 자랑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화면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넷플릭스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느새 밤을 새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푹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성능도 정말 대단한데요. 스냅드래곤 870 프로세서를 탑재해 여러 앱을 동시에 켜도 끄떡없고요. 유튜브 보면서 카톡하고 거기에 문서 작업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도 어마어마한데요. 1200mAh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하루 종일 쓰다가 집에 들어와도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JBL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탑재해서 영화 볼 때 웅장한 사운드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물론 615g의 무게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고요. 100% 한글화가 안 돼 반글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따져본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대화면의 영화나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또 강력한 성능으로 작업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샤오미 패드 프로 12.7인치 1세대를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앞서 소개한 두 제품
제품보단 좀 더 좋은 태블릿을 원한다면 이전 모델의 모든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고 성능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 2세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태블릿은 마치 여러분의 손안에 미래의 기술을 담아놓은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우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좀 더 빨랐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샤오신 패드 프로 2세대는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우선 1세대보단 훨씬 빨라졌는데 가슴이 뻥뻥 뚫릴 만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태블릿의 화면은 1세대와 마찬가지로 12.7인치이지만 IPS LCD에 2.9K 해상도와 144Hz 주사율을 자랑합니다. 영화를 보든 게임을 하든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에 푹 빠져들 수 있어요. 성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세대의 스냅드래곤 870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MD8300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 어떤 앱을 실행해도 가뿐하게 처리합니다. 게다가 램도 최대 12기가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멀티태스킹 능력도 더욱 향상됐어요. 또 저장 공간도 넉넉해졌는데요. 256기가 옵션이 추가되었고 UFS 4.0 방식을 채택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세대와 동일한 1200mAh지만 충전 속도가 20W에서 45W로 크게 향상됐어요. 덕분에 충전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업데이트로 인해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40만원대이다 보니까 1세대보단 약 20만원 정도 비싸졌어요. 하지만 이 정도 성능 향상이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싶으신 얼리어답터 분들, 그리고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샤오신 패드 프로 2세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역시 AS가 좋은 국내 제품을 사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대화면 태블릿의 끝판왕 삼성 갤럭시 탭 S9 울트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블릿은 태블릿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품인데요. 14.6인치의 거대한 화면에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또 120Hz 주사율까지 쉽게 말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태블릿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다 보면 마치 영화 속으로 빨려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성능 역시 말이 뭐할까요? 최신 퀄컴 스냅드래곤 8 Gen2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해도 바로바로 처리하고요. 고사양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영상 편집을 하고 거기에 화상회의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슈퍼컴퓨터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배터리 역시 어마어마한데요. 112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최고급 사양이니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무려 120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노트북, 태블릿, 때로는 데스크탑까지 대체할 수 있는 만능 기기 가격이 이 정도면 오히려 가성비 좋은 거 아닐까요? 단점이라면 너무 좋아서 다른 기기를 안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737g에 무게가 조금 부담될 수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최고의 성능과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갤럭시 탭 S9 울트라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iOS 생태계를 쓰시는 분이라면 갤럭시 탭보다는 아이패드가 낫겠죠? 그런 분들에겐 바로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애플 생태계와의 완벽한 조화인데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아이패드로 바로 편집하고 맥북에서 시작한 작업을 아이패드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기기가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또 이 태블릿은 마치 여러분 손안에 미술관이자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린 그림이 실제로 움직이면 어떨까? 내 아이디어를 즉시 현실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 해본 적 있나요?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애플 펜슬과의 조합이 그야말로 예술인데요.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필기감, 붓으로 그리는 듯한 섬세함이 여러분의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게다가 M4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 그 어떤 창작 작업도 거뜬히 해낼 수 있어요. 4K 동영상 편집, 복잡한 3D 모델링 모두 문제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 180만원대부터 시작하니 매우 부담스러울 순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태블릿이라기보다 여러분의 창의력을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작업을 하시거나 애플 생태계의 완벽한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사실 마음 같아선 조금 더 저렴한 에어 6세대를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영상 시청용이라면 주사율이 최소 120Hz는 돼야 하는데 60Hz라서 차마 추천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만 에어 6세대에 최초로 13인치가 추가되면서 멀티태스킹 능력은 2배 이상 뛰어나졌거든요. 더구나 필기감까지 좋아서 주사율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에어도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면이 큰 태블릿을 사용 목적에 맞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적으로 정말 저렴하면서 대화면의 장점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태블릿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샤오미 레드미 패드 프로를 추천드리고요. 가성비와 대화면을 동시에 원하면서 조금 더 큰 화면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레노버 샤오신 패드 1세대를 추천드렸습니다. 또 신제품과 조금 더 빠른 성능을 원하지만 여전히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레노버 샤오젠 패드 2세대를 추천드렸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최고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태블릿을 노트북 대용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삼성 갤럭시 탭 S9 울트라를 추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조건 애플이야,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애플 생태계 안에서 완벽한 호환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추천드렸고요. 자, 이제 어떤 제품을 살지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만약 아직도 고민 중이시라면 본인의 사용 목적과 예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와 노트북, 핸드폰 등 다른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다른 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리뷰하는 핑계 리핑이었고요. 다음 주도 더 가성비 넘치고 유용한 제품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 이런 영상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